번째 이제 고조선 부분인데요. 이런 우표가 있었습니다. 당군왕검 특별우표. 근데 이 우표 한 장이면 당군 신화가 끝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표를 통해서 박혁거세 우표도 있고 주몽 우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우표가 되게 정겨운 의사소통의 전달 창이었다면 지금 우표는 기념우표 형태예요. 명동에 바로 옆에 있는 우표박물관에 가시면 단돈 얼마면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정식 우표를 찍으실 수 있어요. 저희 가족 우표도 있거든요, 따로. 간단합니다. 현금을 넣고 사진을 찍으시면 우표로 나와요. 근데 되게 좋죠. 기념이 되죠. 그런 식으로 우표의 기능이 바뀌었는데 역사적인 패러다임이 이제 어떤 미디어나 매체가 달라지면서 메일을 많이 쓰게 되면서 이제 우표가 바뀌었지만 우표에서 오히려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 이제 그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역사이자 사료도 되죠.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이 가는 수학여행 장소는 경주입니다. 아마 안양과천도 비슷하시죠. 근데 그게 가서 뭘 했냐면 제가 5년 연속 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한 게 뭐냐면 석굴암 관찰하는 시간, 국립경주박물관 애들이 보는 시간, 체육교과에서는 실제 운동 시간 측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 평균 관람 시간 15분입니다. 이유가 있죠. 대개 국립경주박물관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반 졸업 앨범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제가 첫 해에 열정이 너무 넘쳐서 저희 반만 1시간을 봤어요. 부장 선생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작전을 바꿨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석굴암 본 경험을 얘기해보자 했더니 석굴암 안 봤는데요? 앞에 모자만 봤어요. 모자만 막. 그러니까 떠밀려서 보는 거예요. 특히 이 공간은.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곳에 누가 있을까? 이제 그런 발문입니다. 좀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안에 공간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이게 많이 있는 그림이죠. 척경 입비도. 고려지경이라고 해서 고려랑 이제 뭐 윤관이 동북 뭐 해서 이제 9개 성을 쌓는 그런 장면인데 그림들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나중에 선생님들 교과서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 하나하나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한번 발문을 만들어 보시는데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 역전은 가능했을까? 아직도 대련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리움에 가시면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고려시대의 귀족은 참 좋다도 있는데 짠한 애들이 있어요. 애들 한번 볼까요? 다 들고 있고 심지어 그림 감상하는데 그림 들고 주인님 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선생님들이 되게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사극 보실 때 주인공 시점으로 보시잖아요. 저는 방자 시점으로 봅니다. 이리 오너나 밤에 그러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그 고려 청자입니다. 포도무늬 동자승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어린이가 보이시나요? 고려시대 어린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반 친구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 뭐 유영준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명품은 디테일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예, 이건 뭐 예나 지금은 다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거 되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뚜껑이 자꾸 없어지니까 고리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이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아직 출판 뭐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됐는데 많이 태어납니다.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났다. 지금 들으면 웰빙 시 같습니다. 근데 웰빙 시가 아니죠. 거란 침략하지 몽골 들어오지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풀뿌리 먹어도 좋으니까 들어가고 싶다.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안 태어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국 현대 화가가 떠오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 여기 이중섭. 예, 이중섭 화백께서 실제로 한국전쟁 전에 많이 국립중앙박물관 고려청자실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미술 사학자들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와 연계해서 많이 태어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늘 아이가 많이 태어나길 바랐을까? 예, 덕선이네 집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70년
딸아이 구볼 말고 뭐 둘만 나 잘 키워요. 뭐 둘도 많아요도 됐다가 이제 또 달라졌죠. 아빠 동생이 갖고 싶어요. 동생을 갖고 싶어요. 뭐 그런 식으로 소원이 바뀌고 실제로 좀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풀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실 수 있을지. 아이들은 이걸 보고 파티라고 합니다. 궁궐 좀 비싸겠는데요? 한정식 센데요?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종묘입니다, 종묘. 예, 그래서 임금이 제사를 지낸 까닭. 그래서 첫 이미지와 이게 어떻게 이제 연결할 것인지. 아까 전에 선생님들 이거 같이 저희 보셨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 지도를 그렸을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들도 가능하고. 이거 이제 지금 되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려 사람 정몽주. 고려의 충신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몽주가 안타깝게 살해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상강행실도에 이 장면이 있어요. 충신의 아이콘으로. 역설입니다. 뭐냐면 정몽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건국까지는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제 제안을 하죠. 우리 같이 갑시다. 100번 고쳐주고 해서 니마양한 뭐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시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몽주를 제거를 합니다. 근데 태종이 이방원이 막상 조선이 안정이 되고 보니까 정몽주 같은 충신이 필요하다.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조선을 지킬. 그래서 거꾸로 복위가 됩니다. 그전에는 안 좋은 인물이었다가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와 한 배를 안 타니까 이제 제거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충신의 아이콘으로. 근데 그래서 그림책, 역사책 속에 교과서 속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진과 그림이 많아요. 지금 새로 펼쳐진 역사 교과서. 이유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쓸 때요. 같이 만들 때 줄을 4줄 이상 넘지 말자라는 좀 내부 지침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읽는 게 어렵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 역사 상식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역사책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게 줄이 짧은 게 또 단점이 있어요. 내용을 아는 친구는 괜찮은데 모르는 친구는 외계어인 거예요. 핵심 4문장으로 한 시대를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 속에서 오히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그림을 좀 읽어내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그 속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 얘기했습니다. 아빠 이거 세숫대야야, 숫단지야. 예, 그리고 이거 방패 같아. 안구일부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한자 말도 그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해시계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집회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진짜 이 집안은 대단하시죠. 예, 저는 그래서 늘 이 두 집회를 볼 때마다 아버지 이원수를 좀 우리가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심사임당가 율곡 이희 선생이 계신데, 근데 어떤 인물도 되게 중요한데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성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신사임당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반대했었어요. 현모양처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조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한국사 상식 바로잡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박은봉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현모양처의 그 현모양처는 조선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조선을 현모양처에 비유한 겁니다. 예, 어진 아내 그리고 남편 보필 잘하는 아이 잘 키우고. 그래서 앞서서 여성위인 얘기하셨을 때 신사임당도 있지만 우리가 헌안설현. 그래서 이제 강릉에 가면 저는 헌안설현 기념관을 갑니다. 강릉교육연수원에서 5분 거리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균과 헌안설현이 있는 데 가서 한번 이제 그 공간을 둘러보고요. 예, 이것도 센 겁니다. 철거, 병자 이걸로 공개 수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올해. 예,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요. 병자. 애들 되게 재밌어요. 추리 기법으로 수업을 했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이거 뭘까? 이건 삼전도비 앞면 뒷면이에요. 이게 꽤 시간이 됐는데 벌써 한 분이 이 병자호란이 있고 나서 370년이 지난 거예요.
이거 철거하라고 부끄러운 역사 철거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문화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속되십니다. 이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좋은 논쟁거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그러니까 진짜 철거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을 해봤어요.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철거하자는 측도 논거가 있고 그리고 기록하자는 것도 있고 이거와 동시에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서울구치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체가 처음에는 다 그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공원이랑. 그러다가 역사학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부끄러운 역사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경제할 때도 그랬는데 빛과 그림자를 같이 그러니까 철거를 안 해야 된다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철거하자는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안 하자는 입장도 들어보고 현실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났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